네, 안녕하세요. 김PT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6년, 앱디자인 1년 차, 합 7년 차 디자이너 김패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총 7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3번의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최근에 이직은 4개월 만에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이직이 많은 편이라서 이직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선 첫 번째 이직은 제가 처음으로 웹디자인을 시작했을 때는 유지보스 팀에 합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웹디자인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부서 이동을 요구를 드렸는데 제가 유지보스 팀에 있는 게 업무 효율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계속 이쪽 팀에만 근무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방향이랑은 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웹 에이전시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 에이전시는 좀 특성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정해져 있는 사업군에 대한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되게 반복적인 디자인을 하게 돼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또 한 회사에서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근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찰나에 또 마침 이직 제안이 들어오게 되어서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4개월 만에 이직했던 곳은 SI 업체였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다양한 사업군에 대한 디자인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전 회사와 똑같이 관공서 위주의 업무를 저에게 주셔서 또 그리고 내부 업무 방식이 저와는 좀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지금은 스타트업으로 이직해서 앱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7년 차의 경력이 있으신데, 웹 에이전시, SI 업체, 그리고 스타트업 경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업무의 차이점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각각 기업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업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 개인적인 견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웹 에이전시에서는 저 좋은 디자인을 단기간 내에 완성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SI에서는 개발하기 쉬운, 그러니까 개발자와 협업하기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점입니다. 스타트업은 그 조직의 목표에 따라 조금 다르고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들어왔을 때 느낀 점은 기존에 있던 디자인 협업 시스템에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 부분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필요 역량도 달라질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역량이 달라지기보다는 공통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획자의 파트가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가 같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퍼블리셔나 이제 개발자와 꾸준히 협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디자인 표현 능력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획력이 있고 소통을 잘 하는 디자이너를 원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디자이너가 혼자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이너가 생각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디자인은 잘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괜찮을까? 그래서 뭐 기획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의도라던가 개발자한테 디자인을 전달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떤 식으로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노트폴리오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디자이너들 포트폴리오를 많이 살펴봐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디자인을 완성시켰는지에 대한 기획 의도가 요즘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지를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부가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 작업물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라도 들어가 있다면 좀 더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확실히 본인의 디자인 목적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증명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자가 주는 거에 충실하게 맞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약간씩 기획자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회사를 이직을 하셨는데 면접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잦은 이직이 면접에서 문제가 되진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일단 좀 뻔한 얘기지만 가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 그만둘 때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두 번째 이직할 때는 사업군을 바꾸고 싶었다. 이렇게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면접을 볼 때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아이를 저녁에 혼자 봐야 하기 때문에 야근은 할 수 없지만 대신 근무 시간에 충실하거나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근무를 도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면접 장소에서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직 관련 질문 외에 또 기억나시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조금 당황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비전공자인데, 이제 1개월 된 신입이 있는데, 잘 이끌어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디자인팀에 뭐 디자인 시니어가 없고 1개월 낸 신입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취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디자이너가 없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질문 주신 것처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를 먼저 다시 여쭤봤어요. 본인이 대표님이셨는데 본인께서 편애를 조금 하는 편이라 다른 디자이너들이 한 번에 퇴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너무나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마음속으로는 저도 여기는 합격해도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면접 중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확실히 면접자 입장에서도 이 회사를 갈지 말지 중요하게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접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내 분위기를 입사하기 전에 100% 알 수는 없지만 그 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신입이라면 더더욱 경력자가 팀 내에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보시면서 그런 질문 사항들도 준비해 가셔서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기업에서 디자인을 해보시니까 참고하시는 사이트나 디자인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할 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할 때 참고하는 사이트들은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워낙 유명한 핀터레스트랑 드리블이라는 해외 사이트를 자주 보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웹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서 그때는 국내 사이트 중에 GD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는 벤치마킹 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국내 에이전시들 순위나 채용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오전에 루틴 같이 들어가서 어떤 디자인들이 새롭게 올라왔는지 살펴보고는 했고요.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앱 디자인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앱을 많이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용해 보다가 좀 색다르거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캡처를 해두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보면서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앱을 써보시면서 디자인을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신 앱 중에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 있을까요? 일단 스타트업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토스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토스 포인트를 모으려고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산타가 찾아왔다라는 배너와 함께 자연스럽게 기부를 유도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약간 기부라고 하면은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약간 게임처럼 그리고 귀여운 그래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컨텐츠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 컨텐츠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캡처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제가 주행할 때 카카오 맵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핸드폰 앱에서는 그 신호등 정보 같은 게 안 보이는데 그 자동차와 연결을 해서 주행을 하면은 그 자동차 디바이스 화면에 신호등 정보가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직접 자주 사용하고 새로 깔아본 것들 중에서 커다란 부분보다는 조각조각 제가 봤을 때 좋았던 부분이나 색다른 부분들이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고 기억해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카카오 맵 말씀 주신 거는 앱에서는 화면이 좁아가지고 신호등이 나타나진 않지만 차에 설치된 이제 카카오 맵을 이용을 하면은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맵에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디바이스에서만 그 정보가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왜 이 기능이 추가가 됐을까? 어디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또 같이 덩달아 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걸 자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곳의 기업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기업 선택의 기준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우선 해당 회사의 디자인 작업물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먼저 살펴보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고 싶은 디자인 방향성과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요. 저는 웹 디자인이나 약간 표현력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대시보드만 해야 된다거나 뭔가 기대와는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회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을 좋아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원초적인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매출도 저는 고려 대상에 있었습니다. 역시 회사 매출이 높은 편이 연봉 협상에 있어 좋은 요인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워킹맘이신데 워킹맘으로서 여러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워킹맘이라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했을 때는 연차를 기본 다른 동료들보다는 자주 사용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사전에 면접 볼 때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업무 시간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1인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자 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쉬는 날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좋은 UI나 디자인 같은 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캡처해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는 디자인이 잘 안 풀리거나 하면 의미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뭔가 끝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되게 야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랑 제가 딱 퇴근해서 해야 되는 그 엄마로서의 그 삶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딱 일할 때 일에 100% 몰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엄마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엄마가 되기 전이든 평상시에든 그냥 자주 들여다보고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